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선방을 해줬던 미국 증시 어제는 일정 부분 하락폭이 다소 깊어졌습니다. 연준 인사들, 특히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연내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을 다시금 강조하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도 2%대로 다시금 강조를 했습니다. 국채금리와 물가, 유가, 주가까지 어떻게 흘러갈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 반짝 상승 이후로 연일 하락을 보여주면서 다시금 지수가 월요일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의 한 줄 시황평 해주실까요? 네, 연준 의장이 필요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으로 인한 지수 하락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 뭐 전기차 업종, 특히 이제 테슬라도 좀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늘도 약세를 좀 보이면서 하락을 했고, 아침부터 계속, 좀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10시 부근에서부터는 이제 SK하이닉스가 좀 반등을 하면서 반도체 업종이 그래도 지수를 좀 어느 정도 받쳐주는 모습으로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후장에는 아마 또 차익 실현이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점, 주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지금은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좀 기다려보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차트를, 지금 띄워드리진 않았는데, 한 9거래일 연속으로 양봉,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상승폭이 우리나라처럼 하루 크게 나온 거라 그러지는 않았는데, 꾸준하게 좀 계속 우상향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정이 좀 나올 만한 시점이었다. 그리고 어제 연준 의장이 발언이 한 번 더 있었는데, 어제는 별 얘기를 안 하다가, 오늘 새벽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매파적인 발언을 좀 했는데, 시장이 너무 과열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어느 정도 이 시장을 좀 과열을 막기 위한 발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게 엄청 큰 뭐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시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유가도 계속 80불대 이하로 거래되고 있고, 뭐 전쟁도 예전만큼 그렇게 강하게 지금 뭐 다투고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걱정할 때지, 뭐, 인플레이션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거에 대한, 우려감은 오히려 좀 더 낮아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시장이 또 급등하는 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정의 시장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좀 그래도, 월요일 날 상승에 대비해서 좀 되돌림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일단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코스닥 시장입니다. 월요일 날 이제 공매도 제한에 의해서 시장이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 상승폭을 거의 대부분 다 돌려놨어요. 원래 절반 정도, 상승폭에 대한 절반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 조정인데, 이 이하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는 좀 조정이 좀 크다, 되돌림이 좀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21선 자리를 지지는 해주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월요일 날 하루 더 봐야 되겠지만 이미 좀 갭도 어느 정도 다 메웠고, 이거를 다시 한번 끌어올리기 위한 이제 모멘텀이 좀 필요한데, 지금 시장에서는 딱히 그럴 만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낙폭 과대 이한 이 하락, 낙폭이 과대 이한 반등 정도는 뭐 월요일 날 반등 기대는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뭐 미국장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줘야 될 것 같고요. 뭐 어제까지는 옵션 만기에 의해서
시장을 좀 묶는 경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코스피와는 좀 다른 흐름을 좀 보여주긴 했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장은 오후장까지는 봐야겠지만 이제 급등했었던 테마들에 대한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으니까 중소형주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던 대형주들은 오히려 좀 반등 타이밍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뭐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낙폭과대 종목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관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코스피 시장도 한번 좀 보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닥에 비해서는 양호한 흐름이긴 한데 그래도 뭐 낙폭만 좀 적을 뿐이지 차트적인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21선 자리는 지지했고 월요일날 이 상승했었던 갭 상승했었던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메우는 하락은 나왔습니다. 그나마 좀 반도체 업종 SK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좀 나와서 그래도 양호한 흐름으로 좀 올라와 주고는 있는데 뭐 이것도 저는 아직까지는 안심하기 좀 이르다. 아직 저점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뭐 앞으로는 이 업종별로 차별화된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 약세를 좀 보일 수 있고, 뭐 공매도가 없다고 해서 뭐 계속 안 내려가는 건 아니거든요. 충분히 더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시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뭐 어제 이제 저녁 8시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 좀 드렸는데, 2차 전지에 대한 관련주들 관심 있는 분들이 또 있을 거예요. 이거 다시 제자리 갖다 놓으면 또 언제 매수해야 되나. 뭐 상승했었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이거 매수 못했는데 올라갔어. 너무 아쉽다. 근데 정작 또 다시 내려오니까 이게 두렵죠. 언제 매수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 많이 가지실 텐데 이제 오늘까지는 좀 변동성이 좀 있더라고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봤었을 때 종목들로 좀 약간의 차별적인 면은 있지만 어쨌든 변동성적인 면은 좀 크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됐었을 때는 거래 대금이나 뭐 거래량이 줄면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가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재매수 타이밍도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시장 연말 산타 랠리까지 아직 시간 좀 있어요. 12월에 FOMC 한 번 더 있는데 그 시기가 되면 12월 정도가 되면은 충분히 또 상승장으로 들어설 수 있는 좋은 시점도 있으니까 11월 남은 뭐 한 2, 3주 되죠. 그 남은 기간 동안에는 좀 보수적인 접근하시면서 12월을 대비하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인 시장 상승에 대한 조정 국면이 나와줬고 인플레이션이나 이 전쟁 이슈에 대한 걱정은 잠시 내려놔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 같은 경우에 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좀 차익 실현하는 방법을 오히려 대형주나 우량주들은 낙폭 과대주들 한해서 담아가는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나 반도체주들을 언제 담아가면 좋을지 그 타이밍도 저희가 잡아볼 테니까요. 노란톡방 통해서 금종욱 전문가님과 전략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면 저희와 함께 낙폭 과대주들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에서 상승 중인 섹터들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다뤘던 이 섹터가 빈대 관련주였습니다. 오늘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하나의 테마주로 자리 잡았다라고 봐도 괜찮을까요? 네, 빈대 관련주가 뭐 빈대가 잡히지가 않고 계속 뭐 확산되고 있는 점, 그리고 서울시장께서 이제 빈대를 이제 빈대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기존에 이제 내성이 생겼었던 살충제보다는 이제 새로운 살충제를 도입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 좀 뭐 방역 관련주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피제, 그리고 살충제 관련주 쪽이 상승이 좀 나왔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어제가 아니었죠. 그저께였나요? 제가 한번 이 빈대 관련주들 얘기를 드리면서, 경농이 좀 새롭게 올라오는 대장주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뭐 그나마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시총적인 면이나 뭐 회사 재무 상태의 면에서 좀 양호한 회사가 경농이었는데 오늘도 급등이 좀 나와줬어요. 오늘 뭐 13% 정도 지금 상승 중인데 고점까지 따지면 20% 그리고 상승이 시작했었던 자리가 이제 거의 10,000원대인데 거의 50% 이상 올랐죠. 일주일 만에 올랐는데
뭐 이런 테마들, 시장에 좀 뭐 뭐라 그럴까요? 좀 안 좋은 테마들 있잖아요. 뭐 질병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이런 뭐 곤충 피해 뭐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오버나잇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리스크가 커요. 이게 뭐 특히 이제 주말에 꼈을 때는 이 이후에 주말 이후에 어떻게 좀 상황이 변할지 몰라서 조정이 더 나올 수도 있고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좀 차트를 보시면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오고 있는데 이런 테마 종목들은 또 금요일 날 조정을 좀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는 않았어요. 제가 이런 테마를 뭐 좋아하진 않고 매매 관점으로 잘 보지는 않아서 공략적으로 좀 드리지는 않았었는데 혹시나 또 보유하신 분들 지금 거래대금을 봤었을 때 오전에만 지금 1,700억 정도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지금 가는 종목이 없고 약대장이다 보니까 이런 테마로 좀 자금이 좀 많이 몰리는데 항상 이렇게 급등 나오면서 거래대금 터지면은 거의 고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따라가지 않으시는 게 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물론 이게 당장 빠르게 잡힐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살충제를 뿌리고 방역을 해서 천천히 좀 잡혀갈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런 테마들이 또 이게 자주 노출이 되다 보면은 이제 피로감이 쌓인다는 거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이거 뭐야 하면서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또 공포심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와서는 좀 어느 정도 이 방역도 지금 되고 있고 살충제가 나와주고 있고 사람들이 또 인식이 이거를 좀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퇴치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올 것이라고 좀 보여져서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제는 좀 빠질 때가 됐다. 조정이 나올 때가 됐으니까 조심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요. 이등주의 경남제약이 원래는 대장주였는데 오늘은 이등주로 좀 밀려나면서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거든요. 경농과 경남제약 두 종목 다 같은 의견 좀 드리고 있는데 거래대금이 좀 많이 터지고 있으니까 이런 자리는 조심하시는 게 좋고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은 좀 반등 시에는 빠져나오는 전략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저희가 화요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경농이 제일 차트적으로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과 함께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오늘 당장에 빈대 관련주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빈대 관련주 자체가 좀 시장에서 피로감을 느낄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도 잡아볼 텐데요. 마이크로 플라즈마 역시 저희가 10월 말에 다뤄봤던 이슈였습니다. 당시에는 중국 한정해서 좀 저희가 이슈를 다뤄봤었는데 이 폐렴군이 국내에도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섹터들 들여다볼까요? 네, 중국에서 넘어온 이 폐렴인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환자가 좀 없었다가, 최근에 이제 환자가 좀 증가했어요. 지금 113명이 지금 입원을 했다라는 기사 내용이 있고, 안타깝게도 좀 어린 9세 남아가 이제 사망했다라는 또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이런 안 좋은 테마들로 상승이 나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이제 지수가 좀 빠지고 조정을 좀 받을 때 이런 테마들이 상승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관련주로는 이제 메가이시스가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다 좀 풀렸고 아무래도 이제 폐렴이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산소호흡기 관련주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고 위더스 제약도 오늘 한 20% 넘는 상승이 나와주면서 테마주로서는 이제 대장주 역할 이제 두 종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좀 다릅니다. 제약주랑 그리고 호흡기 관련주, 의료기기 관련 쪽으로 나뉘어서 좀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안 좋은 테마 쪽으로 상승이 나오는 게, 저는 항상 얘기를 해드리는 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사람의 이런 불안 심리를 작용해서 올라가는 테마들은 또 빠질 때도 좀 크게 빠지거든요. 그래서 메가CS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라도 상한가 들어가더라도 다음날 이렇게 갭 두고 나서 확 밀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쌍봉 고점, 이런 두 번의 고점이 형성되는 구간들을 상당히 좀 안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는 항상 차익실현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 좀 드려요. 물론 뚫고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뚫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있으면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지만 이런 또 질병 테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주말 앞두고 나서는 역시나 이제 빈대 관련주처럼 조심하시는 게 좋다. 주말에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모르고 대응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주말 넘기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시총을 봤었을 때도 메가CS는 500억이고요. 위더스 제약은 1,400억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시총을
굉장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유가 뭐냐면, 물론 시총이 적으면 급등하기 좀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적은 자금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또 차익 실현도 빨리 나오고, 뭐 호가 매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호가에 큰 금액을 집어넣을 수도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리스크가 좀 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될 점이 좀 많아요. 그래서 방송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항상 좀 대부분 부정적으로 의견을 좀 드리는데, 좀 괜찮은 이제 업종들이 상승이 나온다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우리가 이제 개인분들이 매매를 잘 하실 수 있는 2차 전지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좀 대형주 쪽으로 좀 자금이 흘러간다면 그때 그런 종목들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테마도 좀 이렇게 시총이 큰 종목이 아닌데, 오늘 시장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좀 썩 좋지 않고 지금 주도 테마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매매하기에는 썩 좋은 시장은 아니니까 아까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장중에 좀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시장을 좀 관망하시면서 기다리는 것도 저는 괜찮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질병처럼 두려움으로 오르는 섹터들은 또 하락 시에 빠른 하락이 보일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아직까지 주도 섹터로 보이는 섹터들은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그널도 잡아볼 텐데요. 중입자 치료 섹터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9월에 한 차례 또 10월에 한 차례 급등이 나왔던 섹터이기 때문에 좀 개인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추가 상승 가능할 만한 모멘텀이 또 있을까요? 일단 중입자 치료제 관련 주간 또, 뭐 초전도체 쪽도 같이 좀 엮이는 종목이라서 모비스가 뭐 대장주로 좀 올라왔는데, 이걸 한번 좀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아실 거예요. 처음에 이 종목이 상승이 좀 나왔을 때, 초전도체로 이만큼 상승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중입자 치료제로 이만큼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새롭게 나왔을 때 그 시장 흐름하고, 지금의 시장 흐름을 봤었을 때 진폭 자체가 달라요. 보시면 처음에는 그 대장주는 아니었거든요. 초전도체 쪽의 대장주는 아니었는데 대략적으로 상승폭이 한 40% 두 배 정도 올랐었네요. 2배 정도 올랐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 2배 정도 상승이 좀 나왔었고, 지금은 보시면 저점 대비 올라오는 폭 봤었을 때 한 20% 정도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자꾸 이렇게 재료가 많이 노출되면은 상승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나오고 이렇게 또 전고점 자리 구간들, 이런 자리들을 올라왔었을 때 차익 실현 나와서 빠지는 모습을 또 보여주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테마주의 패턴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갑니다. 상승이 나왔다가 뭐 눌림목 자리가 한번 오고 다시 한번 재상승이 나왔을 때 이 전고점 자리에서 밀리는 경우, 이게 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걸 좀 공부해 두시면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종목들에 대해서 당위적으로 이렇게 급등했었던 종목들은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요거를 좀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움직임을 좀 파악하실 때는 뭔가 새로운 기존에 있었던 내용보다 더 큰 내용이 나와야지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이제 초보자분들이라든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이거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더 좋은 내용이지 아니면은 더 약한 내용이지, 뭐 이런 게 좀 안 되실 텐데, 뭐 그게 주식에 대한 경험이죠. 그래서 뭐 재료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뭐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조금씩 저 같은 방송을 하는 사람들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뭐 좀 계속 배워가시면은 충분히 이런 테마주들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고, 일단 모비스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리면, 오늘 나왔었던 내용은 뭐 5년 동안 난치암 재발 방지 위해서 뭐 개발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중입자 치료기로 저는 중입자 치료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어요. 치료기가 뭐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적인 면에서 크게 뭐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계는 아니에요. 기계 자체가 원체 비싸기도 하고, 그리고 그 한번 치료 받았을 때 물론 개인들 입장에서 비싼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기계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환자를 아무리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기계값, 그리고 또 유지비 생각했었을 때는 그렇게 남는 장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입자 치료기가 왜 우리나라에 이제 한 대 있고 뭐 미국엔 한 대도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정말 좋은 기계지만, 암 치료에 대해서는 좋은 기계지만
이 돈벌이적인 면에서는 그래서 좋은 기계가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들여놓지 않는다는 점,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관련주 쪽으로는 봤었을 때는 이제 모비스가 대장주로 항상 올라오는 모습이고, 그나마 비츠로텍스도 이제 2등주로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한 5% 정도 지금 상승 중에 있고, 장중에 거의 한 1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이슈 뜬 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더 뉴스가 좀 나오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뭐 주입자 치료기를 뭐 들여서 암 환자들을 도우겠다 이런 뭐 내용이 나온다면은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뭐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처럼 잠깐 반등했다 조정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금요일 날은 급등이 좀 나오는 종목들은 좀 빠르게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편이니까 그런 점은 좀 조심해서 매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입자 치료 관련된 섹터들도 짚어봤고요. 중입자 치료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된 섹터들 중에서도 추가적인 이슈 가능성이 있을지는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신 뒤에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이슈들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좀 강했던 섹터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게임 섹터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위메이드 급등 전날에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주셨고 다음 날 바로 급등이 나왔고 이번 주 내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리뷰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메이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어제 6만 원 자리를 넘었는데 제 차트를 좀 뒤로 좀 넘어가서 보면은 이 종목이 6만 원대 자리를 굉장히 좀 저항대가 좀 강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테마주들 말씀 좀 드렸듯이 이렇게 전고점 자리들 돌파가 좀 어렵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혹시 좀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6만 원 부근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좋다. 이 종목이 지금 35,000원대부터 급등이 나와서 지금 6만 원까지 거의 한 달 만에 올라간 거거든요. 꽤 빠른 시간 안에 상승이 좀 나왔고 지금 당장에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는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지금 고팍스에서도 이제 상장을 했고 캐나다에서 그 위믹스 코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믹스 코인도 이제 상장을 했고 뭐 이제 다음 주에 지스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내용이 뭐 있다 하더라도 크게 매출이라든지 호재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차라리 오히려 좀 조정 이후에 좀 반등이 살짝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지스타 이슈인데 굳이 뭐 그것까지 기다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자리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률 거의 제가 드렸던 자리에서 한 30% 정도까지는 수익이 나왔던 것 같은데 차익 실현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차라리 좀 조정 시 다시 한번 밀리면은 재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웩스, 뭐 위메이드 플레이 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지금은 차익 실현을 할 때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어제 또 드렸던 종목이 하나투어예요. 하나투어도 지금 추천 여행주로서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 그리고 원달러도 1,300원대로 내려오면서 여행주들이 지금 다시 한번 관심을 좀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추천을 좀 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급등하는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시기보다는 뭐 이제 좀 많이 밀렸어요. 지금 3분기도 이제 흑자 전환했고. 하나투어도 저점에서 이제 슬슬 올라와 주는 모습인데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 종목 지금 연초 대비해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요. 뭐 코로나 시기 대비해서도 엄청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봄까지 좀 생각하시고 좀 천천히 분할 매수 지금 21선 자리랑 이격은 좀 벌어진 건 맞거든요. 약간 좀 벌어지긴 했는데 일부만 좀 매수하시고 눌림 시 매수 관점을 해서 내년 봄까지 좀 보신다면은 그래도 천천히 가는 종목치고는 좋은 수익 드리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나투어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어제 제시해주셨던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노란톡방 통해서 여행주들의 앞으로의 흐름을 짚어주셨던 부분이었는데요. 자세한 여행주와 게임주들 앞으로의 전략들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금종욱 전문가님의 전략 같이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금종욱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신 뒤에 노란색 영어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357 누르고 들어오신다면 오후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도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종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김선윤 전문가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월요일에 큰 상승을 보인 이후로 다시금 그 전 가격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게 시장을 좀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시장의 큰 그림에서의 이제 방향성을 보시는 건데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 항상 머릿속에 각인을 하고 보시면 좋아요. 뭐가 있냐면요. 어떤 뭐 종목에 예를 들자면 악재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시기가 있어요. 시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이게 이 정도까지 빠질 일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상황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악재가 나와도요. 여러 종목들의 움직임 자체가 별로 하락이 안 나오는 그런 그림이 나올 때가 있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조금 악재에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인데요. 이 분위기가 바뀔 때 있죠. 그러니까 항상 악재에 너무 민감해지면 시장이 거의 바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악재에 좀 둔하다 싶으면 시장이 거의 고점으로 가고 있구나 보시면 돼요.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근 보시면은 이제 파월이 어제 또 뭐라 또 얘기를 좀 했어요. 좀 매파적인 발언을 좀 하긴 했는데 시장에 조금 여러 전문가들의 분위기나 발언들을 살펴보자면 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금리 인상 더 이상 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지금 그냥 딱 못을 박는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연말로 갈수록 파월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관심에 두지 않을 것이다 말씀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 얘기를 몇 차례 드렸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요. 아예 안 쳐다봅니다.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하던 간에 신경도 안 써요. 원래 정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요. 나라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요. 지금 분위기 자체는 점차적으로 시장이 바닥을 확인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채비를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11월 정도, 12월 연말까지 준비 잘 하셔야 되고요. 빠르면 이번 달 12월, 1월 시장은요. 충분히 바닥을 확인하면서 시장이 올라갈 채비를 하기 때문에 진짜 냉정하게 종목을 바라보시고 향후에 금리가 인하되면 주식을 무조건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잖아요. 그 그림 보시고 대응하셔야 돼요. 예. 아셨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일전부터 계속 강조드리는 겁니다. 내 종목이 좀 물려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실적주 위주로 말씀 많이 드리는데 괜찮습니다. 실적이 내 종목이 괜찮다면 그래도 의아하게 안 간다면 이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갈 거고 결국 향후 저는 보건데 이번이 마지막 수개월, 몇 개월이 거의 바닥일 거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시장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짧게나마 말씀드려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수개월간의 바닥을 만들고 나면 몇 년간의 상승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금리를 항상 체크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긴 흐름에서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QR코드 통해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1357 누르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해볼 시그널 이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시그널 이슈는 더 이상 주목받지 못하는 파월입니다.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 또 한 차례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까지 낮추려면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도 있다는 식의 발언이었는데요. 이 발언에 따라서 국제금리는 반등을 했고 증시는 하락을 보였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을 분석해보고 시장에 미칠 영향들 분석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올해 초에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연준 의장의 발언 전후로 해서 굉장히 시장의 두려움에 떨었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런 시점들은 좀 김선윤 전문가님께서 흐름을 예측을 해주셨거든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지겠죠? 사실 이게 파월 의장의 발언 자체가요. 이번 달 초에 있었던 FOMC 상황의 발언보다 훨씬 더 좀 매파적인 발언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시면 그때 당시에는 조금 이번 달 초, 지난달
말 보시면 어떤 분위기였냐면 이스라엘 가자 지구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언론들 자체도. 근데 지금 보시면요. 이스라엘 가자 지구 상황을 언론들이 얘기를 꺼내는 게 맞나요? 확연하게 줄었어요. 그렇죠? 얘기 안 해요.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네. 왜? 중동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낮아졌으니까. 그러면서 유가가 쫙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 미국 민주당입니다. 미국 민주당 입장에서도 조금 약간 안심이 된 상황이죠. 이런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저는 좀 이제는 좀 얘기해볼까 하고 갑자기 좀 과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뭐예요? 안 받아주죠. 네, 안 받아줘요. 왜 안 받아줍니까? 이제 금리 인하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당신의 말 이제 필요 없어. 어차피 올려봐야 진짜 마지막인 거고 올릴 가능성도 낮고 당분간은 이제는 바닥 확인될 거고 그림을 그려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 증시에서 보자면 우선은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슈가 생겼어요. 걱정인 건 이겁니다. 시장 조종자에게도 제가 이번 주 초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인들의 자금이 과연 어떤 식으로 유지가 될 건지 빠져나갈지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참 답답하게도 이게 우리나라 이 공매도 얘기를 잠깐만 드려보자면 왜 똑같이 개인들과 외인과 기관들한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 주지 않는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공매도 해도 됩니다. 똑같이만 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이로 인한 외인들이 또 삐져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나갈 거란 말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이거 특징주 쪽 끝자락에 공매도 얘기를 좀 더 드려볼 건데 2차 전지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이래저래 외인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만들어주는 이 금융당국이 좀 답답하기만 합니다. 해결책을 찾아줘야지. 모두가 원하는 답을 내놔야 되는데 모두가 아는 답, 모두가 원하고 모두가 아는 답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답을 적지 않고 있어요. 회피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외인 입장에서 똑같이 보인다는 거죠. 외인들은요, 별거 아니에요. 외인들은 그냥 똑같이 공매도 풀어주면 돼요. 개인도 똑같이 다 해주면 돼요. 개인들 풀어줘도 개인들 공매도 쉽지 않습니다. 조건 똑같이 해줘도요, 쉽지 않아요, 그거. 그런데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외인들이 빠져나가는 그림이 나가는 거고 선진국 지수로 갈 수 있는 MSCI 같은 경우에도 편입은 택도 없습니다. 택도. 이것도 공매도 금지 이슈 때문에 더 미뤄지고 더 미뤄지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한 심정. 이번 정부가 금융당국 자체가 너무 옥죄는 게 아닌가. 조금 이제 풀어주는 모습도 보여야 되는데 너무 FM들을 옥죄는 모습이 조금 답답한 따름입니다. 하지만 또 방법이 또 약간 공매도 금지에 대한 규정을 보니까 이것도 시장 조종자에게도 보니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외인들 입장에서 역시나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어찌됐든 시장은 당분간 외인들의 수급 상황을 너무 크게 기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도 외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단기적으로 보일 겁니다. 왜? 쇼커버링 이슈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짧아요. 2주, 길어봤자 3주입니다. 이유가 문제겠죠. 그래서 향후 어떤 대응을 할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그래도 외인들이 사는 종목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투자에 그래도 도움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선인 전문가님께서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몇 달째 좀 체크를 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당장의 공매도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긴 흐름에서는 아직까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희와 함께 수급을 체크해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노란톡방 통해서 들어오시면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시점에서 담고 있는 종목들도 저희와 함께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그널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파도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8월에 신규 상장주였고요. 반도체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라고 이제 발표가 나면서 오늘 25% 넘는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 종목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게요, 파도가 좀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예상치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완전 무너뜨려 버렸어요. 어제 제가 이제 중요한 일정에 있어서 방송을 못했는데 어제 아마 진행을 했으면 파도를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이나 말씀드려요.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근데 어제 하한가를 갔고요. 오늘 이제 또 거의 22%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죠. 출발 자체에 했던 시가 대비해서도 상장했을 때 시가 대비해서 현저하게 내려와 있는 좀 상황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 2분기, 3분기 매출의 총 합이요. 4억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렇게 된다면 일전에 이제 상장했을 때 파두가 내세웠었던 그림들이랑은 너무 다른 그림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진행했던 여러 사항들 자체가 아예 단절돼 버린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상장을 해서 시가총액이 지금 1조 1,800억인데 오늘 좀 빠져가지고 1조 원 깨졌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볼게요. 네, 시가총액이 9,200억이네요. 자, 9,200억인데 어제까지 1조가 넘었으니까 9,200억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재무제표상으로의 매출 구조 자체가 이렇게 낮아져 버린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조금 불안한 요소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에 이 이익 측면도 그러하고요. 좀 많이 주의를 요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방향성을 잡는 것도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작년 매출이 이제 그래도 564억 원대 흐름이었는데 이거 이제 분기로 보자면은 참 이게 벌써 합쳐놨어요. 상장할 때 하고. 네, 보시면은 이걸 이렇게 빨리 올리기도 하네요. 자, 매출을 요거 보시면 분기로 쪼개놓으니까 3억. 네. 이익은요 이렇게 적자 폭이 커집니다. 네. 뭐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은 항상 그렇지만은 어느 순간 기업의 좀 가치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본연의 이제 실적을 가지고 또 재무적인 이슈를 가지고서 어떤 모습이 나올까요? 너무 고평가다, 말도 안 되게 비싸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주가가 또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좀 되는데 혹시라도 이제 보여 계신다면은 우선은 조금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적 관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뭐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 관점에서는 하락 그림을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하시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회사가 너무 이거는 배신을 크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 보시고 혹여나도 관심이 있으셨다면은 과감하게 지워두시길 바랍니다. 네, 파도가 이 종목에서 좀 잡음이 나오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시그널 종목도 알아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52주 신고가일 뿐만이 아니라 역대급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변압기 호황 속에서 3분기 실적도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신고가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이 정말 핫하죠. 숨은 이제 그 에너지 쪽의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대형 이제 변압기 만드는 회사예요. 큰 대형 변압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왜 이슈가 되면 주가가 계속 올라가냐면 그 풍력 쪽도 그렇고 뭐 태양광도 그렇고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수요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그러면서 변압기 수요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거기에 이게 대형 변압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가 않아요. 네,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대부분의 물량을 수출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좀 많이 러브콜을 받고 있고 수주 잔고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실적 베이스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요. 실적이 너무나 잘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뭐 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실적을 넘어간 그림, 네, 보여주고, 잠시만요. 다시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연간이 아니었네요. 볼게요. 네, 올해 상반기까지 실적이 작년 반기 넘어가는 실적이고요. 올해 연간 실적으로 작년 실적을 크게 상회합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익 부분인데, 이익 부분이 작년 1,300억대였는데요. 올해 반기 1,000억대. 이미 뭐 3분기 넘어가고 시작했고요. 4분기까지 포함한다면은 작년 실적을 엄청나게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겠죠. 계속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수주 이슈 자체가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인트 때문에 주가가 쉽게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 보여요. 다만 이제 이 종목을 너무 잘 가다 보니까 신규 접근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급상 잠깐 체크해 볼게요. 신규 접근을 하시기엔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기엔 수급을 체크해 보셔야 되는데 우선 외인들은 꾸준해요. 최근 한 달 동안 70만 주인데요. 외인들이 좀 일시적으로 아마 매도하는 포인트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을 겁니다. 그 조정폭 자체는 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 박스권 자리를 보이면서 횡보할 가능성이 있어요. 단기적으로 아주 짧게. 그러니까 상승 그림인데 약간 내려왔다가
다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인 추세로는 75,000원짜리 만약에 이탈한다면 굉장히 좋은 자리는 될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은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급등할 때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보시면 7월 말 차트 이때도 급등 나왔다가 밀린 모습이었잖아요. 시장에 좀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기회가 됐었던 거고 그런 기회가 다시 한번 찾아와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자리는 전고점 자리 넘어가는 포인트에서 약간의 되돌림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일시적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은 안 되고 최소한 종목을 보실 때는 지금부터 해서 5에서 10% 이상 빠지는 그림 보시고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 내년 실적도 너무나 좋기 때문에요. 시총 자체는 꾸준하게 갈 것 같고요. 우선은 짧지는 않지만 중기적 관점에서 10만 원대까지는 갈 수 있는 종목이라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일렉트릭 보유하고 계신 분들 홀딩하시는 전략이 맞고 신규 접근은 역시나 좀 밀릴 때 분할 매수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종목이 아닐까. 신고가 패턴이라서 오늘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이렇게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은 신규 접근을 할 시에 최소 5에서 10%가량의 눌림이 나와줬을 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 남겨주셨고요. 다음으로 알아볼 종목도 신고가 흐름을 만들고 있는 종목입니다. LRG 넥스원인데요. 이렇게 지수 흐름을 좀 무시하고 혹은 지수와 반대로 상승을 꾸준하게 이어가는 종목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최근에 추천주 하나 말씀드리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추천을 드렸잖아요. 정말 잘 갔어요. 이슈 자체는 뭐 전쟁에 대한 이슈, 뭐 수주에 대한 이슈 자체가 커지는 건데요. 이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추천을 드리고 나서 정말 많이 올랐죠. 추천 시기는 11월 1일 날, 네, 이번 달 첫날 말씀드리고 쫙 올라갔어요. 잘 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종목, LI 넥스원 말씀드려보자면 역시나 네, 수주 이슈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사우디에 청궁 팔고 미국에다가 비궁 팔고 예, 거기에 내년 매출액이 수주장과 12조 원대까지 커져지면서요. 네, 내년 매출액도 올해 대비해서 2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가가 가는데 이 종목 흐름 어떻게 갈까요? 자, 전고점 자리 보이시면 딱 눈에 들어온 자리 이 자리죠. 11만 원대 돌파 다시 한번 가는지 여부가 나올 건데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고 오늘은 원체 급등이 나와서 약간 쉬었다 다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수개월 안으로 이 가격대까지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네,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수급상으로도 보자면요. 기관들 최근에 정말 많은 수량을 매수해 줍니다. 최근에 이제 이쪽 뭐 무기나 뭐 탱크나 로템이나 뭐 어쨌든 간에 전쟁 관련 물자, 장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전부 다 네, 많은 상승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특수 자체가요. 한동안은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의 비축 전략, 무기 비축을 좀 많이 해둬야 되는 전략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주가 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무기 지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와 관련해서 역시나 수주도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역시나 급등하면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조정 보시고 매수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또 하나의 신고가 종목이죠. LIG 넥스원까지 전략 세워봤고요. 공매도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2차 전지주들 얘기를 같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어제 또 테슬라가 5%가량의 큰 하락이 또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오늘 또 이렇게 2차 전지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공매도 분석과 함께 짚어주실까요?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 게 기존에 공매도를 할 때요. 외인들 같은 경우 잘 아시겠지만 뭐 기관도 그러하지만 갚아야 될 기한이 없었죠. 그렇죠? 잘 아시죠? 무기한으로 공매도 쳐놓고서 언제까지 갚아야 될 이 타이밍, 어택이 없었어요. 그렇죠? 현재 그래요. 그 상황에서 이미 공매도를 많이 해놨어. 그 상황에서 나라에서 공매도 금지를 빵 때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시장 조종자 얘기가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번 주 초에 시장 조종자가 뭔지 말씀드렸고 말씀드리고 나서 언론에서 더 시끄러워졌죠? 항상 먼저 말씀드려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건 뭐예요? 기한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갚아도 돼요. 근데 제가 이번 주에 급등할 때 말씀드리면서 급등 나오면은 가능한 빠져나오셔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조심하셔야 되고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뭡니까? 외인들의 공매도 물량들 자체는요. 어떻게 돼요? 그냥 기다렸다가
아이, 기다리면 돼. 어차피 떨어질 거야. 이 판단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HSBC 쪽에서 테슬라 투자 의견 매도 의견을 냈어요. CEO 리스크 이슈를 좀 대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익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잘 보시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요. 한번 공매도 이슈로 급등 나왔지만은 다시 도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굉장히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많이 투자하신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사람들 굉장히 심적으로 흔들면서 올라갈 듯하면서 떨어지고 반복하면서 굉장히 장기 추세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려왔잖아요. 그 그림이 나오고 있다고 저는 봐요. 너무나 고평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를 들고 계신 분들 안 좋게 보시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네.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요. 외인들이 뭐 쇼커버링을 통해서 하는 거, 그 일시적인 부분 물량 많이 안 돼요. 많은 물량은 아니고요. 다시 외인들은요 기다렸다가 아래서 입 벌리고 있다고요. 기다리면 결국 떨어질 거니까. 자, 더 중요한 이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공화당의 내년 대선 후보로 이미 굳어지고 있어요. 네. 트럼프한테 기업 투자자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벌써. 상황은 더더욱 안 좋아집니다. 참 죄송한 말씀 드리겠지만 상황을 직시하시고 조금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좀 마음이 아픈 얘기일 수도 있지만 지금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공매도와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을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매매하시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전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한마디로 남겨주실까요? 네, 이제 어닝 시즌이 이제 점차 마무리가 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보셔야 될 게 저는 그래도 연말이 12월 달, 올해 11월과 12월 시장 자체가 바닥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일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이슈로 반등이 나왔지만 다시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하지만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쇼크버링 이슈가 있어서 외인들의 입질 자체가 있을 거예요, 매수 쪽으로. 2주 정도, 앞으로 한 2주가량은 더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그게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하게 보는 건 이거예요. 전체 시장에서 봤을 때 그래도 외인들과 기관들의 수급 상황이 11월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공매도 때문에 일시적으로 늘었던 부분이 있긴 하지만서도 이거는 뭐 어찌됐던 긍정적인 포인트거든요. 수급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한번 급등이 원체 많이 올랐으니까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을 줄 거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이 그래도 나름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그 흐름을 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코스피 흐름 자체도요. 큰 하락보다는 충분하게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월요일 급등했던 그 포인트보다 아직은 그래도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다시 반등 쪽 분위기를 타지 않을까 싶어요. 보셔야 될 게 외인들이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아니라 진짜 매수하는 종목들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들도 매수 대응하면서 덤비는 종목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번 시장은요.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것도 좋지만 신고가 패턴으로 가는 종목들이 더 강한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는 신고가를 만드는 종목들이 더 잘 가는 시장이다라는 분석과 함께 외국인들이 쇼커버링 이슈가 아니라 정말 수급이 들어오는 때가 언제인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전략들 김선인 전문가님과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월요일부터 반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편입시키면 좋을지도 저희가 노란톡방 통해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샵 0082번으로 김선윤 보내주시거나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고 입장코드 1357 홀수 4글자로 누르고 들어오시면 자세한 전략들 함께 세워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속에 전기차 업종들이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상승 섹터는 빈대와 마이크로플라즈마 중입자 치료 섹터 알아봤고요. 오후장에서는 연말 랠리를 준비하는 마음가짐 가져보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 모두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